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는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부동산 공부를 쭉 하다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는 눈이 다르다. 다른 것들이 보인다. 눈이 튀어진다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중에 하나를 제가 자료들을 이제 분석을 하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그거를 좀 같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미 늦었어요. 어느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옛날 자료를 좀 썼는데요. 전문가 96%가 올해도 집값 하락했다. 예상 반등 시점은 언제냐라고 이제 보면 이거 작년 말에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기사가 올라왔는데 작년 말에 했겠죠.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쭉 보면은 이거 틀렸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맞았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건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이유. 그 당시에 이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맞다 틀리다는 50대 50이니까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맞아야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매매 가격 변동률. 하락. 거의 한 70%가 하락이에요. 23년 주택은 하락한다. 더 내려가면요. 전 여기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23년 전세 가격은 앞으로 하락한다. 이것도 70%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간다는 겁니다. 매매가 전세가 둘 다 엄청 내려간다가 대세인 거예요. 더 내려가면은 이게 문제예요. 제가 생각의 차이가 제일 컸던 게 이겁니다. 리스크가 금리가 1위. 항상 제가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다음에 리스크가 없는 시장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막 3대 리스크, 2대 리스크, 6대 리스크 이래가지고 엄청 겁을 줬었는데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금리 높죠. 급등했죠. 금리가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준 거 누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이렇게 따지면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지금 매매 전세 둘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금리가 최대 리스크면 금리가 뭐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해결이 됐는데요. 미국은 더 올라갔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이 당시에 보시면 이거 집코노미 했던 건데요. 22년 10월이니까 저는 저분들보다 먼저 한 두세 달 먼저 얘기했던 거고 이때 시장이 거의 지옥이었는데 쭉 내려보면 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저거든요. 월세 가격이 주택시장 예측 가늠자. 여기. 월세 가격이 한계치까지 치솟아 월세 수요가 전세나 매매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시점에 시장이 정상화하고 가격도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것도 완전 맞은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일부 아파트에 해당되는 문제겠죠. 나머지는 솔직히 다른 이유로 오른 것 같은데 이유가 다르다고요. 여기를 보면 금리를 볼 것이고 여기를 보면은 전세 월세 시장, 특히 월세 시장을 보겠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또라이처럼 들리겠는데 시장이 내려가고 있다기보다는 월세 시장으로 간 거예요. 초이스예요. 매매가 내려갔어요. 전세가 내려갔어요. 월세가는 정말 역대급으로 올라갔거든요. 처음 봤어요. 15년이 넘었는데 2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제 경험에서 월세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처음 봤다고요. 그러면 약간 철학적인 내용인데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 이용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세엔 대출이 들어가 있고 매매에도 대출이 들어가 있잖아요. 금리 때문에 시장이 망가졌잖아요. 이건 맞는데 그럼 월세 시장은 왜 올라가요? 수급이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세로 도망가다 가다 안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매매가 전세가가 둘 다 동시에 올라갈 수가 있죠.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잠시를 제끼고 지금 마포인데 지금 매매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설명할 수가 없죠. 이거 가지고 지금 매매가 전세가 동반 상승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3년 10월 3일 전문가들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뒤집어졌죠. 엘리트빨 온기가 수도권을 덮인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온기요? 어떤 온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무슨 온기요? 지금 거래량이 나와요? 시장이 좋아요? 시장 지금 침체장이에요. 안 좋다니까요. 엄청 안 좋아요. 그런데 의견을 이렇게 바꾼 것도 되게 웃긴 거죠. 전문가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 공급 부족에 집값 떨어질 이유가 없다. 만약에 또 외부 충격 센 거 오면 떨어지죠.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설 때 강남권 실거래가 전고점 돌파 누락, 서울 수요 용인 동탄 판교로 확산, 고분양가의 청약은 지역 단지별 쏠림인데 여러분 지금 시장이 반등을 시작한 건요.
거의 1년 됐어요. 작년 11월 달에 잠실에서 시작이 됐고 강남은 더 먼저 왔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택 공급 부족 여전의 4분기 매매 가격 우상향 전망. 이거를 전 어떻게 듣냐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전세가가 올라요. 전세가가 올라가면 도망갈 때가 매매나 월세인데 매매는 아직 인기가 없어요. 침체장이고 월세로 가야 되는데 월세 시장이 지금 풀이면 월세 제공자가 부족하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면 전세 매매로 다시 와야 되니까 이건 말이 되죠. 제가 이분들을 능가하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비교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는 지금 이거를 설명할 수 없어요. 매매가랑 전세가는 원래 동반 상승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커플링이 돼버렸잖아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매, 전세, 월세 중에서 선택할 사항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시장에서 어떻게 됐죠? 매매 시장 완전히 정부가 나서서 밟아 으깨놨죠. 전세 시장도 완전히 으깨놓은 거 인정하시죠? 전세 사기, 역전세. 그러니까 이게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월세로 다 간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수급으로 무너진 거면 매매, 전세, 월세가 다 무너져야 돼요. 주택을 공급을 해요. 주택이 없던데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지어요. 집이 남아 돌아요. 월세가 오른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월세도 동반 하락하는 게 맞고 월세는 원래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월세 150 내다가 갑자기 250 내실 수 있으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월세를 150 내던 사람이 250을 내는 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 불가능의 범주로 바뀝니다. 내가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올려주기 싫은 게 월세인데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갔죠. 뭐예요? 선택을 그거밖에 안 남겨준 상태에서 수급이 여전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공급 부족, 신규 주택 부족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월세 시장에서 매매 전세로 찌부러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그 시장에서 수급이 안 맞아서 한번 쇼크가 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반등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V자식으로 반등하는 단지들이 하나둘 늘고 있는 거예요. 잠실헬스 이거는 너무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물론 아니런 단지도 많습니다만 이 단지조차도 지금 설명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틀리고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저는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고 이유가 틀리면 금리가 영향이 제발 흑백으로 좀 나누지 마시고 또 야, 어른 공장은 금리를 안 보는데 이렇게 하도 하셔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금리만 가지고 설명할 거면 지금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여기 대출 안 나와요. 갭 투자 못해요.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실제 거주할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시장이 들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전월세 시장이 아니라 매매 시장을 애시당초 선택한 분들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깔끔하게 보이죠. 그러면 제 이론대로면 나머지 지역들을 놓고 봤을 때 전세 월세 시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전월세 시장에서 매매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 시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기도 자극을 받고 V자 반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이유를 가지고 나중에 맞춰보시고 검증을 해보셔야 아, 이 사람이 맞게 봤구나, 틀리게 봤구나 이런 답이 나오는 거고요. 참고로 이때는 분위기가 이런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이 얘기하고 반발이 꽤 심했어요. 내년에 무조건 폭락 각인데 혼자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지금 진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월세가 올라가고 있다. 이건 수급이 아니다. 이건 쇼크다. 월세가 계속 올라가다 한계까지 올라가면 전세 매매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의 키포인트는 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여기 써져 있잖아요.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는 역사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세 지금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을 봄에 있어서 저는 의견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걸로 봤던 분들은 의견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죠. 그분들은 영상만 찍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사를 봄에 있어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세값 반등은 불확실? 아니요. 이미 시작됐고 이미 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인걸요. 그러니까 저랑 이게 오른다 내린다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보는 이유가 각자 다르고 이유가 별게 없는 분도 계시고 별의별 분들이 다 계세요. 여기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픽된 분들을 유명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저는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고 제 얘기가 앞으로 시장에 제 얘기가 적용이 된다면 이런 이유로 보는 게 꽤 논리적이었다. 이거를 체크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함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보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논리적으로 변하고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